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테슬라는 4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8%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그리고 어떤 테마를 살펴봐야 할지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돈나무 주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주 오늘장에서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LNF라는 종목 소개해 주신 이후로 12.9%의 단기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빅텍 7%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이 암호화폐 관련주는 이전에 소개해 주시고 18%의 수익을 또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여러분들께 매주 다양한 테마들 소개해 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 나는 종목들 안겨다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10%, 30%대의 상승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NF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쯤 생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죠.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이 폐배터리 이슈를 집중하자라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LNF를 음극재 대장주로 소개를 해주셨고 이후로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10%대의 상승률, 굉장히 단기 수익으로 또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저희 교육방 안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고요. 2차 전지주 오늘장에서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빅텍 방산주를 또 공략을 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서 방산 쪽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장만 하더라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등 방산주가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방산주가 시장에서 주목받기 이전에 6월 중순쯤에 미리 공략하자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빅텍입니다. 빅텍이 7%대 상승률 단기간 안에 가져갈 수 있었고 빅텍 이외의 종목들도 꾸준하게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테마를 짚어주셨던 만큼 어떤 테마를 공략하고 계시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술투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를 5월쯤에 미리 선점을 해주셨습니다.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이 시점에서 공략을 하자라고 공략을 주셨고 이후로 굉장히 단기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갭상승을 보여주면서 18%의 상승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5월 초쯤에 생방송에서 제시해 주시고 현재 18% 굉장히 단기간 안에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돈나무 혜택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주식 기초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내용들 짚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미국 시장이 어땠고 우리 국내 시장은 어땠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트렌드 이슈를 짚어주고 계십니다. 증시 일정을 통해서 어떤 일정이 남아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 교육방에서 모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돈나무 주식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3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돈나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 주식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오전 11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돈나무 그리고 수익나무 심어드리고 있는 주식농부 수익농부 영웅 전차남입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전 세계적으로 좀 증시가 좀 크게 움직일 만한 주요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테마에 따라서 상승 나오고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 영웅 전차남이 테마에 따라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영웅 전차남과 또 돈나무와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이 테마가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슈에 따라서 테마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어떤 테마를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돈나무 주식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누가 뭐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강한 테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마리화나 테마인데요. 이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새롭게 떠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마 화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의료용 대마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님께서는 대마 관련주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물어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저는 이 대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과거 2021년이었나요? 2021년에도 그때 그랬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조 바이든 현재 미국 대통령과 과거에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한번 붙었었잖아요. 네. 그때도 조 바이든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대마 쪽 합법과 관련한 그런 좀 수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오성 첨단 소재든 우리바이오든 하일약품이든 이런 종목들 역시 움직였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아무튼 이게 해리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부통령이 조금 유력한 미국의 민주당 대권 후보로 나서면서 그 관련주들의 주가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 대마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어디까지나 단발성 테마로 움직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일약품이든 우리 바이오든 그 외 여러 오성 첨단 소재든 이런 회사들 공략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니까는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마리화나 테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단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장에서는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 바이오도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마주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테마를 짚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도 제약바이오 중에 있습니다. 우선 유전자 치료도 오늘 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유전자 치료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요. 네. 조 바이든 현재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로 픽하고 쓰러졌을 때 그리고 젤렌스키를 푸틴이라 했을 때 그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원유 관련주 한마디로 석유 관련주, 비트코인 이런 회사들의 이런 섹터들의 주가가 움직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픽 쓰러지고 해리스 현재 미국의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나서면서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마 합법화 관련 종목이라든지 유전자 분석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유전자 분석체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 또 이 해리스 부통령이 과거부터 좀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게 여자도 좀 임신했을 때 아이를 낙태하고 안 하고는 자유가 있다, 자유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낙태 합법화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역시 움직였었는데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공략을 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정말 바닥에 바닥을 기고요. 거의 진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해리스 트레이딩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개를 치켜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테마성으로 조금 움직였다기보다도요. 오히려 이런 테마성으로 인해서
조금 추세 전환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유전자 분석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런 헬스케어, 뭐 임신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런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주가 테마 공략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너무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같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대마 쪽에서는 이 테마성이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이 유전자 치료제 쪽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는 터닝포인트로 삼아가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 쪽은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시장의 이슈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에서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전자 치료 이런 쪽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오늘 강한 테마들 먼저 살펴보셨고요. 제약바이오 두 가지 테마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테마는 어떤 테마인지 들어볼 시간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테마는 어떤 쪽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네. 일단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테마 같은 경우는요. 네. 뭐 전기차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기차요? 네네. 근데 왜 얘기하겠어요? 전기차는 사실 어제장에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오르지 않고 떨어지기만 한 테마가 전기차예요. 네. 네, 아시잖아요. LNF의 주가만 보죠 알잖아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전기차를 대표하는 회사 LNF, 그리고 알루미늄 섹터를 대표하는 회사 뭐가 있어요? 삼화알루미늄. 이런 회사들의 주가만 보더라도 그냥 일주일 내내 장중 맞아요. 한 15% 낙폭을 키웠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기차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전기차 이야기하면서 뭐 TC스트리든 뭐 삼화알루미늄이든 LNF든 에코프로든 뭐 삼화전기든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최근에 단기 낙폭을 크게 보인 전기차 테마를 뭐 방송에서 소개를 하는 그런 분들과 다르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올라가는 테마에 발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섹터는 바로 무엇이냐? 바이오도 아닙니다. 반도체 아니고요. 그리고 방금 욕한 2차 전지도 아니고요. 저는 헬스케어 테마를 한번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왜 헬스케어 테마를 꼭 공략을 해야 되는지, 돈을 벌려면, 수익 벌려면 왜 헬스케어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헬스케어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는 굉장히 많겠지만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좀 굵은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요즘에 전염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전염병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헬스케어 테마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근데 기준금리 인하가 됐을 때 막상 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건설,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조금 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테마는 미국의 대선 정책 수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치사율 52%의 전염병이 대유행이 온다라는 뉴스 기사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본 화면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뭐든 모릅니다. 하지만 치사율 50%면은 그냥 2명 중 1명은 이런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 대유행 가능성에 벌써 미국 정부는 모더나에 2,400억 가까이를 지원하면서 백신에 대한 개발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난리잖아요. 홍수나 산사태. 중국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도시 자체가 없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물바다로 인해 가지고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올라가는 추세에서 뭐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은 중국의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전문가님, 그러면 사실 지금 뉴스를 또 검색을 하고 있는데 폭우 피해로 인해서 수인성 전염병도 지금 비상이라고 해요. 장난 아니죠. 네. 지금 뭐 돼지, 소, 뭐 닭을 불문하고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사실 주변에도 제 친구들도
그래도 다시 코로나 걸린 친구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날씨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 홍콩 전염병 권위자 경고가 얘기하는데요. 코로나19보다 심각한 팬데믹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테마는 여러분들께서 꼭 공략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현재 대통령이자 과거 대선 후보였던 이 바이든 대선 후보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걸려가지고요. 전격 사퇴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오늘 새벽에는 또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좀 미국의 정치권 이벤트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요동치는 게 있겠지만은 지금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든 어떤 전염병 바이러스든 간에요. 거의 사람 자체한테 올 수 있는 이수 공염, 인수 전염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 중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한 날씨가 굉장히 습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홍콩을 한번 가봤거든요. 네. 지금 날씨가 홍콩과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네, 습도가 80%, 90%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우중충하기도 한데 습하기도 습해서. 그렇잖아요. 네. 네, 습했을 때 사람이 자주 걸리는 게 뭐예요? 뭘 걸리나요? 장염, 식중독, 오. 배탈 같은 거 자주 나거든요. 네. 네, 그럴 때도 역시나 헬스케어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네, 우리가 바로 피 뽑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런 조금 전염병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서 헬스케어 테마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자 현재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 같은 경우는 11월 미 대선 전에는 기준금리 인하 절대 안 돼 하지만은 실제로 시장 같은 경우는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9월 달에 좀 금리 인하 확률이 10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뉴스 기사까지도 있고요.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0.25를 할지 0.5를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은 베팅하고 있다 이런 걸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내수시장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를 했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 중국 정부가 왜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얼마나 지금 현재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학교만 나와도 성공했다 하는 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학교 말씀하시나요? 맞아요. 그럼 중국에서는요, 실제로 중국도 역시나 중국의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대학교가 어떤 대학인지 아십니까? 어떤 대학교일까요? 베이징 대학교 또는 오. 217 대학 이런 게가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서울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럼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평균 3, 4천 정도. 그렇죠. 3천에서 4천 되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재 얼마인지 알아요? 9,860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나온 네. 대학 졸업생이요. 얼마 받을 것 같아요? 글쎄요. 오늘 퀴즈쇼인가요? 중국의 1인당 최저 네. 시급이요. 1,500원입니다. 1,500원이요? 네, 근데 그 1,500원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중국의 최저 시급이 지금 현재 1,500원이 한 시간당. 엄청 심각하네요. 엄청 심각한 거, 이건 필리핀보다 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좀 시급이 1,500원이면은 보통 8시간 일하면은 많이 벌어야 10,000원이거든요. 1급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아나운서님, 네. 하루에 10,000원 준다고 하면 일할 거예요? 전 안 하죠. 때려쳐도 안 하잖아요. 아, 그럼요. 때려 죽여도 못 하잖아요.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하루에 10,000원 준다고 하면 일할 수 있어요? 하루 일해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도 못 사 먹는 가격이에요. 좀 심각하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일자리도 대학생이 못 구해요. 그 하루에 10,000원 일자리도 못 구한다고요? 일자리가 없대요. 하루에 10,000원 하루에 일을 해가지고 10,000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도 오. 대학교 4년을 졸업하는 대학생이 못 구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중국의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는 정보가 다 차단돼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는 사실상 실제로 중국이 내수 시장을 좀 지피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면 무엇을 살까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뉴스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는 운송, 헬스케어, 미디어 순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스케어 테마 이제 9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말 8초라고 해서 휴가철 끝나고 나면 바로 9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리 인하되면 당연히 헬스케어 오를 거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눈여겨봐야 되는 게 헬스케어 테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1월 5일입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고하지만은 이 바이든 현재 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코로나로 픽 쓰러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사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를 대신해서 여기 해리스 현재 부통령 같은 경우가 미국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별명이냐? 여자 오바마. 여자 오바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좀 흑인이면서도 실제로 조금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어떤 오바마 케어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를 지지하는 입장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제일 크게 이 시장에서 나스닥 시장에서 수혜를 본 게 헬스케어 테마였거든요. 근데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미국의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자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꺾는 순간 해리스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요.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헬스케어 테마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에서 헬스케어 테마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헬스케어 테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리스는 바이든 아바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오바마 아바타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리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그리고 유력해지는 순간 헬스케어 테마는 지금보다 오를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오늘 증시에서도 현대약품이며 하일약품이며 그리고 또 랩지노믹스며 수젠텍이며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올라가고 있는 게 뭐겠어요? 벌써부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라가지 않은 헬스케어 테마 여러분들께서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공략 포인트를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전염병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서 헬스케어 테마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헬스케어 테마도 올라갈 거고, 미 대선 정책 수혜 테마주로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한 대권 후보가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공략하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좀 투자 포인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를 또 공략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오늘 전문가님도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헬스케어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스케어를 지금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이제는 9월 달 시장에서 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인데요. 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오늘 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이 강한 모습을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선 정책 수혜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해리스 트레이드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님께서 헬스케어 쪽을 살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종목 많이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방송 중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스케어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문가님 이제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인하가 되게 된다면 제약 쪽이 좀 가장 먼저 집중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선 반영돼서 오늘 올라가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렇게 정직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나쁜 주식시장이에요. 나쁜 사람. 실제로
해리스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음. 해리스 제가 이 오늘 준비한 종목이 헬스케어잖아요. 네. 네, 유망 섹터가 헬스케어를 했으니까요. 네. 제가 이걸 통해서 좀 이 종목을 발굴할 때 이 해리스 현재 부통령에 대한 좀 발언들을 많이 봤어요. 오. 네, 발언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 실제로 이 오바마가 아니죠. 바이든 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과거에 좀 대통령 재직 지금도 대통령이지만은 그럼 과거에 발언을 한 것 중에서 미국 좀 이런 여성분들의 조금 임신했을 때 낙태에 대한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때 굉장히 네.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지금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가 바로 나서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여자도 낙태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뭐 생명 경시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낙태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조금 미국 시장이 좀 쇼킹했던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해리스 조금 부통령이 미국의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로 부상했을 때 조금 이런 낙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 이 시장에서 크게 상승을 나온 거고요. 그래서 현대약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어디 상한가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대약품이나 하일약품이나 또는 그 외 뭐 명문제약이든 여러 회사들의 주가가 오른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으로 오른 거라고 보기보다도 오히려 저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 이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과 다르게 테마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게 뭐 깊이 분석할 필요도 없고요. 또는 그렇다고 해서 우량한 회사를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방송에서 가지고 나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두 마리 토끼가 다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 네. 우량한 회사. 우량한 회사인가요? 네, 그다음에 네. 테마도 확실한 회사. 오. 실적도 확실하다. 테마도 실적도 확실하다. 좋나요? 사실 최근 시장 자체에서 좀 실적을 많이 보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실적을 많이 보겠어요?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가 조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 증시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벌써부터 이게 대통령의 의지가 대한민국 증시에도 반영이 되는 반영이 거예요. 되고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실적이 개선되고 조금 우량한 회사들이 좀 주가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우량한 회사에다가 테마도 확실한 회사니까는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헬스케어 안에서도 우량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테마도 확실하고 우량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두 개 주십시오. 우선 최근 이 생물보안법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빠르면 연내에 통과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헬스케어 쪽도 어떻게 보면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실제로 오. 생물보안법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거 아닌가요? 자세히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네. 너무 길어지면 또 루즈해지고 재미없으니까요. 생물보안법은 실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견제를 하는지 봐야 되거든요.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가 미국인들과 또는 그 미국 내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의 유전자체를 모두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중국 정부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인들 입장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연구에 이용해서 좀 이런 전 세계 인구의 좀 과학 기술의 진보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 나라 국가의 정부, 한마디로 조금 이런 보안, 국가 안보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미 정부 같은 경우가 중국의 이런 어떤 특정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를 제재를 하면서 더 이상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제일 먼저 퇴출된 게 뭐예요? 틱톡이잖아요. 틱톡이라든지 하웨이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거의 퇴출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미 생물보안법이 진행이 되는 거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될 시에는 생물보안법은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고 제재하는 거는
더욱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그대로 이어진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유전자 분석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더욱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유전자 분석체 같은 경우는 뭐 침을 뱉어가지고 이걸 확인합니까? 아니거든요. 실제로 헬스케어 기기의 헬스케어 제조사에서 실제로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라든지 또는 이런 그런 뭐 기기 같은 거나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 분석체를 분석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릴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헬스케어 테마는 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건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테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생물보안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연내 통과가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면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바이오주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헬스케어 쪽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기업 많이들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황금 열매 종목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목표가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의 목표가는 네. 25,000원입니다. 25,000원이요? 목표가만 듣고는 어느 종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3만 원으로 제시를 할까? 3만 원이요? 네. 4만 원으로 제시할까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단기 목표가로는 25,000원을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오늘 마침 또 제가 준비한 종목이 3%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 그러게요. 오늘 제가 또 방송 준비를 하면서 봤더니 네. 장 초반에 4% 가까이 상승을 보였다가 네네. 현재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잘하면은 목표가 찍지도 않을까? 오늘요? 그니까요. 그러면은 좀 빠르게 어떤 네. 종목인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네. 잘하면 목표가를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은 끝까지 귀 기울이시고 눈은 여기에 집중해 주셔가지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들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CGN, SD바이오, 센서, 뭐 하이로닉, 뭐 휴마시스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 같은 가운데가 종목들이 있고요. 네, 이제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께 좀 힌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회사냐? 로고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이, 너무 어렵네요, 전문가님. 어렵죠? 네. 네,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요, 네. 실제로 주가 같은 경우가 힌트 이렇게만 드릴게요. 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기 2020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주린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잖아요. 주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공략하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사실 제 지인 중에도 이 종목을 공략했다가 네. 엄청 크게 수익을 봤다가 도로 반납한 지인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 갑자기 올 때 네. 이거와 비슷한 욕을 하기도 해요. 아, 지금 종목명을 힌트를 주시는 건가요? 이 정도면 엄청난 힌트 아닙니까? 사실 우량주라고도 점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갑자기 나오는 이런 나오잖아요. 네. 그런 욕과 비슷한 회사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크게 4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 세계 어떤 전염병이 유행을 하든 간에 이 회사는 항상 대장 수혜 종목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항상 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었던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이 회사는 저출산 관련 종목이고요. 세 번째 미국 대선 정책 수혜 종목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수혜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왜 전염병 대장 관련 종목이다 말씀드렸냐면은 올해입니다. 올해 1월 29일에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어떻게 보면 좀 업무 협약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36,600원까지 상승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MS와의 업무 협약이 왜 이 회사의 큰 주가 상승 포인트가 됐냐면은 MS가 어떤 회사입니까? 뭐 최근 들어서 MS 대란으로 해서 뭐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사들이 뭐 결항하고 뭐 지연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MS 같은 경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회사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거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회사 같은 경우가요.
황금열매 이 회사가 한마디로 조금 원격 의료 AI라든지 원격 의료 헬스케어 테마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의료 AI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라간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근데 루닛이라는 회사가 의료 AI 테마로 인해서 8만 원, 9만 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가 MS와 업무 협약을 지난 1월 달에 맺었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3만 600원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2만 1,6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앞으로 3만 원, 4만 원까지 가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때 한 차례 또 주가가 상승 나왔었는데 이때 왜 상승 나왔었냐면은 이때는 뭐 STS라고 해서 일본 진드기 증후군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 코로나19 재유행이라든지요. 그리고 뭐 급성 뭐 호흡기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게 또 유행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한번 움직였던 거거든요. 이 회사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분자 진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침, 여러분들이 그냥 뭐 흔하게 내뱉는 침이든 뭐 콧물이든 뭐 어떤 뭐 피든 뭐든 간에요. 그런 거에 안에 들어가 있는 분자 진단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다른 진단 키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보다도 정밀한 진단 검사와 그리고 앞으로의 뭐 유전체와 관련된 그런 질병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네, 거의 1%대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네, 아이를 안 낳고 있다 이거예요. 결혼은 하되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가 대한민국인 거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국가가 또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실제로 뭐 성인 남녀들이 굉장히 젊은 남녀들이 저도 젊지만 젊은 남녀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네, 보통은 우리가 흔히 좀 결혼은 좀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왜? 결혼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물질주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결혼식 비용만 해도 7천, 8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고 또 신혼여행을 간다고 해도 또 1, 2천이 깨지고요. 또한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수억이 깨지는데 누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아이가 좀 생기기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좀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왜 저출산 관련주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NIPT 검사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 거고요. 이 NIPT 검사는 태아 세포에서 유래된 핵산을 임산부 혈액에서 검출해서 이루어진다. 뭐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수혜 문제로 일어나는 기형아를 한마디로 기형아 판별 검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저출산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는 사실상 임신을 하게 됐을 때요. 네, 임신하게 됐을 때 조금 나라에서 바로 200만 원 정도 줍니다. 바우처 카드라고 해가지고요. 네. 몰랐죠? 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네, 바우처 카드에서 200만 원 줄 거예요. 그럼 네. 산부인과 갔을 때 우리가 주수에 따라서 검사를 하지만은 보통은 주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산전 기형아 검사를 해요. 사실 제 친구 중에도 얼마 전에 출산한 친구가 있는데 네네. 검사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해야 될 검사도 엄청 많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 네. 산전 기형아 검사를 할 때 나라에서 주는 200만 원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이 산전 기형아 검사에서 제공하는 게 뭐예요? 네, 왜 까먹었지? 시니프트. 네, 이거라 네. 이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는 사실상 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산부인과들이 이런 산전 기형아 검사 기형아 검사 프로그램으로 오늘 제가 준비하는 황금 열매에서 제공하는 이 기술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회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저출산 포인트가 1%도 안 됩니다. 출생률이. 그러다 보니까는 저출생 수석실까지 설치 지시가 내리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좀 윤석열 대통령님이 조금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그런 정부의 의지까지도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 번째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실상 이 해리스 부통령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낙태 지지, 해리스 미 대선 후보 급부상으로 인해서 현대약품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왜 낙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냐면은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 파마 인터내셔널과
인공임신 중절 의약품인 미프지미소의 국내 판권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약품의 주가가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뭐 사실 뭐 좋지 않은 이슈잖아요. 낙태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하지만은 그래도 임신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단 키트가 필수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질병 그리고 뭐 임신을 떠나가지고요. 모든 걸 다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지금 현재 주가 21,600원인데도 저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 나와서 제가 생각하는 단기 목표인 25,000원은 무난하게 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전염병 대장 수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자 진단을 통해서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질병을 조기 진단해주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당시에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출생 관련 주로도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산전 기형아 검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출생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저출생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저출생 이슈로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선 정책 수혜주라고 합니다. 최근 이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등 이 미국의 대선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테마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 역시나 미 대선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테마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투자 포인트 3가지 짚어주셨는데요. 헬스케어 테마 안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후보군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설명만 들으시고는 어떤 기업인지 많은 분들이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겠다 혹은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타점, 진입 타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적인 부분들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3글자 저희 방송 7분 남았는데 7분 끝나기 전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대선 정책 수혜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사실 제가 듣기로는 어느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든 제약바이오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가 현재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냥 네. 우리는 뭐 흔히 엎드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거의 거기까지 이렇게 박힌 거예요. 네, 그는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땅에다가. 전문가님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일단은 그것 또한 전체적인 상승이 아니라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뭐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 외 어떤 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크게 눌림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는 이 제약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 공략하는 거는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우리가 조금 저희가 좀 다른 테마들 가운데서도 헬스케어 테마를 공략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요. 사실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심화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갔을 때도요. 절대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테마가 헬스케어 테마예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헬스케어를 바이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오는 뭐 치료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을 흔히 바이오라고 하는 거고 헬스케어 테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코로나 심하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심하고 인플레이션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치과 안 가지 않았잖아요. 치과 가고 성형외과 가서 뭐 리쥬람 맞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다 헬스케어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가 크게 안 떨어졌다 이거예요. 제약바이오만큼이나. 근데 헬스케어 테마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치과가 아프면은 바로 이빨이 아프면 치과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좀 김이나 또는 내가 축 처진 것 같으면 리프팅 하고 싶어하고 다 하고 싶어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헬스케어 테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의 욕심이란 거는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 헬스케어 테마 같은 경우는 더욱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나운서님을 한번 비춰주세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머리 하셨잖아요. 네. 파마 하셨죠? 아니요, 염색했죠. 염색만 했나요? 네. 근데 아나운서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고 싶었냐면은 실제로 뭐 헤어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하잖아요. 네. 고데기든 뭐든 간에요. 네. 그것 또한 헬스케어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사실상 미용 기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용 기기가 없으면 아나운서의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사실상 네, 헬스케어 테마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이오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 지금 하면 바보가 될 확률이 커요. 하지만 헬스케어 테마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하면은 지금 그냥 주식 거의 바닥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해리스 트레이딩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공략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잃을 확률보다 돈을 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이 회사가 왜 현재 눌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주가는 36,600원대고요. 36,600원대까지도 올라갔었어요. 1월 29일에. 근데 현재 주가는 21,600원대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해리스 트레이딩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테마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주가가 방송하기 전에 4%나 이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미 주가 자체가 고개를 치켜들고 바로 불기둥이 쏠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네, 이 회사 간보지 마시고요. 네, 그냥 관심 종목으로 두지도 마시고 공략하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 회사에 대한 공략 포인트는 다시 한번 크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가이드라인 제시드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음절입니다. 쉽네요. 쉬워요? 네. 전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의 진입가 밴드는 22,000원에서 21,000원 사이 공략했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드리면서 이 종목 투자하실 때 리스크 관리도 함께하고 네, 성공 투자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헬스케어 한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 해리스 트레이드로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수혜가 기대되는 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염병 관련 대장주라고 하고요. 저출생 이슈가 있을 때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혜가 기대되는 관련 주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안에서도 이 종목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힌트를 오늘 좀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장에서 벌써 3.5%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함께 하셨다면 좋겠지만 아직도 함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략까지도 함께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과 진입가 밴드, 목표가, 손절가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